네, 복습할 때 제가 영상을 조금 안 찍히는 바람에 주어, 동사, 그 초반에 했던 거,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짝개념, 그 다음에 그 형식, 그다음에 후치수식, 요거까지 해서 다시 한번 수업 영상을 좀 찍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보면은요, 주어를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있었죠?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있었죠. 자,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그치, 명사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명사 있었고요. 세 번째는 동명사 있었고요. 자, 명사, 명사, 명사. 그 다음에 또 주어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투부정사도 주어가 될 수 있었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명사절도 다섯 번째로 해서 주어가 될 수 있었죠. 이 명사절은 접속사 할 때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절, if, whether절, 의문사, 주어, 동사. 그렇게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있죠? 그치, 가주어, it이 있었다.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입니다. 동사도 역시나 6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자, 6가지가 있었고요. 그럼 이 6가지가 먼저 봅시다. 첫 번째는요? 말해줘. 단순형. 동사를 쓰거나 동사에 s가 붙거나 또는 뭐 과거 시제도 보통 단순형. 한 단어짜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있었지? 그죠? 진행형 있었죠. 있습니다. 자, 진행형은 어떻게 생겨먹었냐라고 하면은 비동사 다음에 ing 형태로 되는 거였죠. 맞나요? 세 번째입니다. 진행형 말고 또 뭐 있었지? 그렇지. 수동형 있었죠. 자, 수동형은 어떻게 생겨먹었죠? 비동사 다음 pp로 생겨먹었었죠. 진행형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2가지가 있었어요. 뭐 있었죠? 하는 중이다와 할 것이다. 요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수업했던 거랑 웬만하면 똑같이 가고 싶어갖고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얘는 일단은 쓰는 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동형 같은 경우도 되다, 당하다 이러한 해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그치, 완료형 있었죠. 완료형은 어떻게 생겨먹었냐라고 하면은 have, has, had, pp였죠? 맞나요? 네, 그래서 여기 생긴 거는 have 또는 has 또는 had를 쓰고 그 다음에 pp를 쓰는 이런 경우가 완료형이었죠. 자, 완료형은 해석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치, 했다 또는 해왔다 또는 한 적 있다. 이렇게 3가지 정도로 해석이었고요. 다섯 번째는요? 조첨형이 있었죠. 자, 조첨형은 어떻게 생겨먹었죠? 그치, 조동사 다음에 보통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거를 조첨형이라고 했었어요. 맞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혼합형이 있었죠. 혼합형은 뭐였죠? 혼합형은요, 1번부터 2번까지, 2번이 된다. 5번까지의 조합이라고 제가 썼었나요? 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주어와 동사가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주어랑 동사 나가고,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요, 짝개념을 배웠습니다. 자, 짝개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짝개념은 총 3가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총 3가지. 뭐였죠? 처음에는, 그치, 주어와 동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그치, 타동사가 있으면은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물론 목적어가 IO, DO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 목적보어 이렇게 5형식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반드시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져야 된다. 1개든 2개든 목적보어를 갖고 오든. 그다음 세 번째는요. 그렇지. 전치사와 그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는 게 주어 6가지, 동사 6가지, 전치사 3가지, 짝개념 3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문장 형식을 들어갑니다. 자, 문장 형식은 당연히 1, 2, 3, 4, 5형식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간단하게만 갑니다. 자, 1형식 생긴 건 어떻게 생겼죠? 주어, 동사로 생겼죠. 자, 1형식에서 알아야 되는 거, 뭐 있죠? 딱 하나만 안다면은 대열,
비동사, 주어 정도가 되겠죠. 대열 비동사 주어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주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이 형식이고요. 이 형식은 어떻게 생겨 먹었냐? 주어, 동사, 보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형식에서는 제가 두 개만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최소한 나머지 다 버리더라도.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B2였나요? 기억이 안 나. 첫 번째는 감각동사였죠. 그죠? 감각동사 다음에,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맞출게요. 감각동사 다음에 보통 형용사가 이렇게 나오죠. 형용사가 나온다는 소리는 뭐도 가능하다는 거야? 분사도 나온다는 소리죠. 그죠? 분사. 그래서 요렇게가 나온다는 거를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형용사다. 해석은 하게라고 해석하지만 형용사다. 그다음 두 번째가 B2 부정사였죠. B2 부정사의 뜻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지?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이제 삼형식입니다. 삼형식 어떻게 생겼죠? 간단한데 주어, 타동사, 목적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타동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얘를 을 또는 를 이라는 거 붙여갖고 조사 붙여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삼형식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뭐가 있다 그랬죠? 목적어로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갖는 타동사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이거는 동명사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운다고 했어요. 그 다음 4형식입니다. 자, 4형식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요. 4형식 어떻게 생겨먹었죠, 일단? 이제 주어, 동사, IO, DO. 간접 목적어, 지적 목적어라고 하죠. 그래서 IO는 해석 어떻게 합니까? 에게. 얘는요? 을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4형식에서 알아둬야 되는 건 뭐 있죠?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DO가 나오고, IO가 나오죠? 자, 그러면 가운데 뭐 들어갑니까? 그렇지. 전치사 들어가죠. 이 전치사가 될 수 있는 거 세 가지. 뭐 있었죠? to나, for나, of가 있었다. 그죠? 저랑 굉장히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줄줄 나오죠. 그 수준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수준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고등 수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저랑은 아마 고등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형식으로 갑니다. 제가 원래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은 여기서 공간이 좀 있지만, 원래 기준에서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5형식 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5형식이고요. 생긴 건 어떻게 생겼죠?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요거는 제가 5형식이 까다로운 네 가지의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5형식이 까다로운 네 가지 포인트가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첫 번째, 뭐였죠? 그치, 목적 보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해석이 달라진다. 이게 있어요. 자, 목적 보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소리는 목적 보어가 뭐가 나오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면은 처음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형용사나 또는 분사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동작의 의미를 가진 투부정사나 원형부정사, 저는 그냥 동사 원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ing, 이런 아이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해석은 얘는 어떻게 합니까? 각각 목적어를 목적보어로 또는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call you angel. 나는 부릅니다. 너를 천사라고. 형용사나 분사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적어를 목적보어 하게 또는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I made you happy. 나는 만들었다. 너를 행복하게. 그래서 하게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알아줘야 되는 거는 이제 하게지만 형용사가 온다. 부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동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해석은 조금 달랐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지? 목적어 가, 목적보어 하게 또는 하도록 또는 할 것을 뭐 대충 요 정도의 해석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맞나요? 여기서는 하도록이라고 안 했고 제가 여기서 저번에 썼던 거는 이렇게 썼네요. 이거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뭐 하도록
뭐 하게끔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였나요? 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그치? 동사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그치? 목적 보어가 달라진다라는 게 두 번째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무슨 동사가 있었죠? 얘에 따라서 얘가 달라진다는 거였는데 이 동사 무슨 동사 무슨 동사 무슨 동사? 그렇지. 사역, 지각, 그리고 변태동사, 헬프까지 해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역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 보어에 뭐가 온다? 원형. 그죠? 원형 부정사. 그 다음 지각동사에는 이제 원형과 ing. 헬프는 이제 원형이나 투부정사.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죠?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가 수동 관계일 때 그때 목적 보어는 뭘 쓴다? pp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목적 보어는 pp로 쓴다. 이렇게 써놨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예시만 간단하게 들어주면은 I made my son wash my car 이러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made가 이제 사역동사죠. 목적어, 목적 보어를 받아서 그래서 나의 아들이 씻기게 했다. 뭐를 씻겨요? 나의 차를 씻게 했다. 즉 세차하게 했다라는 표현이죠.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와 목적 보어가 얘가 이 행위를 하는 거니까 능동의 관계죠.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달라집니다. I made my car. 그 다음에 wash냐, washed냐 이러한 문제죠. 자, 정답은 뭐예요? washed가 맞죠. 이유는 뭐냐? 아니 선생님 여기가 사역동사면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에 원형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번에 의해서. 하지만 3번 뭐야? 나의 차가 씻는 거야 씻기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씻기는 게 맞죠. 그래서 pp인 washed가 오는 게 맞다.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좋습니다. 자, 간단하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정리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죠? 그렇지. 가목적어 it이 있었다.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가목적어 it도 제가 예문은 따로 안 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I 뭐 예를 들면은 made it a row.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만들었어. it a row 하면 무슨 뜻일까? 목적 보어에 명사나 대명사가 오면 뭐뭐를 뭐뭐로 또는 뭐뭐를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나는 만들었어. 이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것이 뭔데? 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가 가목적어죠. 그럼 진짜 목적어를 보통 써주죠. 보통 진짜 목적어는 명사절을 쓰거나 투부정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o, 뭐 예를 들면은 get up early.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제 진짜 목적어잖아요. 진목. 목적어는 을이라고 해석이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만들었어. 이것이 뭔데? 일찍 일어나는 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가목적어 이슈였죠. 맞습니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잘 따라오기 때문에 제가 추가 설명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 그리고 요건 이제 2번 정도 반복했기 때문에 이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냐? 형식 끝났어. 그럼 뭐 배웁니까? 그렇지. 후치 수식을 배우게 되겠죠. 후치 수식이라는 건 뒤에 위치해서 꾸며준다. 뭐 뒤에 위치해서 꾸며준다? 그렇지. 명사 뒤에 위치해서 꾸며준다 였어요. 그래서 후치 수식은 총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 세 번째 관계사절이 좀 길게 있었죠. 기억나나요? 자,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요. 명사 다음에 뭐가 꾸며줍니까?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가 꾸며주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는 전치사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후치 수식 뭐가 있죠?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수식해주는 경우가 있었죠. 기억나됩니다. 자, 투부정사가 수식해주면 해석을 어떻게 하죠? 그렇지. 할 또는 하는. 사실 과거의 의미도 있어요. 했던 또 가능한데 제가 거기다가 안 써놨으니까 할,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제가 자주 나오는 거 4개 써드렸어요. 투부정사에서 자주 나오는 거.
way, chance, time, ability 이렇게 두 개 써놨거든요. 네 개. 그래서 way to 부정사, time to 부정사, 그 다음에 chance to 부정사, 그 다음에 ability to 부정사. 자, 이렇게 해놨고요. 요거에 대한 각각 해석 어떻게 됩니까? way to 부정사, 하는 방법, time to 부정사, 뭐뭐 할 시간, chance to 부정사, 뭐뭐 할 기회, ability to 부정사, 하는 능력, 요 정도의 해석이 됐었죠. 기억나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망의 세 번째입니다. 대망의 세 번째가 뭐죠?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아니고 정확히 따지면은 관계부사도 여기다가 쓸 거니까 관계사절이 나와서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고요. 이거를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관계사절은 제가 3-7까지 또 길게 쓰죠. 그죠? 3-7까지 길게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관계사절을 하나의 챕터로 해서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꽤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3-1 가봅시다. 3-1은 뭐였냐? 명사 다음에 관계사가 나오고요. 네, 관계 대명사가 나온다. 관대라고 쓸게요. 다음 동사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이런 경우의 해석은 어떻게 한다?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자, 두 번째는 뭐야? 자, 그치. 명사 다음에 관계 대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도 얘가 이렇게 꾸며주게 되고요. 해석은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기억나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지? 그치. 여기에서 관계 대명사가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가 나와서 때려가지고 꾸며주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도 해석은 똑같겠죠. 그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그치. 명사 다음에 이번에는 관계 부사라는 애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이러한 구조가 있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꾸며주죠.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다음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그치. 관계 부사를 생략하고 그냥 주어가 또 때리는 경우입니다. 주어 동사가. 그죠?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목소리 바꿔갖고 어떻게 합니까? 오, 그치. 이거 똑같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뭐가 다릅니까? 그치. 여기는 미완성이야. 왜 미완성이냐라고 하면은 관계 대명사, 즉 여기 있던 놈이 하나 뜯어갖고 나온 거기 때문에 미완성이야. 하지만 관계 부사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뭡니까? 완성절이죠. 왜? 부사기 때문에 역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다음에는 보통은 완성절이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3-6은 제가 어떻게, 뭘 써주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써줘요. 원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사실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3-3자리에. 근데 그냥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명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구조인데요. 자, 이런 구조에서는 얘는 완성일까 미완성일까? 그렇지, 완성이지. 왜냐면 관계대명사만 혼자 뜯어갖고 나왔으면 미완성인데 이번에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짝꿍으로 손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은 외로운 애들이 없죠. 그러니까 완성절이 됩니다. 자, 해석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요. 전치사의 의미를 먼저 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in which라면 그 속에서 또는 그 방법으로 또는 그것에서 또는 그것에 이런 뜻으로 쓰겠고요. under which면 그것 하에서 또는 over which면은 그거 넘어서 behind which 하면은 그것 뒤에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그대로 때려줍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관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하나의 짝꿍을 이뤄서 특수한 명사, 즉 특수한 의미, 장소나 시간이나 원인이나 방법 같은 것들을 꾸며줄 때 관계 부사로 바뀔 수 있었던 거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 다음에 3-7이 뭐였죠? 그렇지, 후주명사였죠. 다음에 7 같은 경우에는 명사 다음에 이제 후주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동사였어요. 왜 주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냐면요.
이 후주명사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후주명사 다음에 동사, 후주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눠도 돼요, 사실은. 근데 그냥 후주명사를 하나로 쳤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제가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치, 두 문장으로 나누어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까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관계대명사는 거의 끝나 보이는데 마지막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죠? 그렇지, 관계대명사 what이 있죠. 자,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굳이 그런 표현어를 쓰지는 않아요. 자, 관계대명사 what. 일단 특성이 뭐죠? 그렇지, 역할이 두 개다라고 하는 게 일단 하나의 포인트죠. 그래서 문장 내에서 역할이 두 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고요.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목보 역할을 하나씩 해가지고 두 개를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what을 배울 때는 제가 what 다음에 동사 나오는 것과 what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경우를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what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치,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요. 주어 동사가 나오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얘가 안 될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동사하는지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얘는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 정도로도 해석이 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일단 관계대명사 끝입니다. 사실은 what 같은 경우에는 관계 형용사로 쓰여서 예를 들면은 what ability you have 이렇게도 가능해. 다시 뭐라고? 그냥 예시만 하나 들을게요. 안 써도 됩니다. What ability you have 이러면은 요거 뜻이 어떻게 될까? What ability you have. 그치? 여기서의 what은요, 어떤이라는 뜻을 가져서 형용사, 즉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너가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제가 정리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간략 버전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러한 것은 좀 빼고 큰 것만 좀 가져가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5개가 기준이었죠. 수식은. 그럼 네 번째 수식은 뭐가 있습니까? 관계사절 끝나고 뭐라고? 분사. 그렇지. 명사 다음에 ing가 꾸며주거나 pp가 꾸며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ing가 나오거나 pp가 꾸며주는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렇지. 얘는 하는 또는 하는 중인 명사. 아래는요? 그렇지. 뭐뭐 되는 명사.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왜 그렇게 오냐면은 사실은 여기에는 뭐가 생략이 된 거야?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BING 하는 중인 명사, BPP 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자, 요거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PP는 좀 중요하다고 했었죠. 왜 중요하다고 했지? 그렇지, 동사와 혼동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습니까? 그 다음 5번째입니다. 5번째 마지막은 뭐죠? 그치,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고 형용사 하나만 나오는 경우보다는 보통 뭔가가 좀 더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꾸며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형용사의 의미에 맞춰서 해석해 주시고 그냥 예문을 그냥 간단하게 들으면은 The vase full of flowers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꽃으로 가득 찬 꽃병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하죠. Girls 그 다음에 ready to fight.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그치, 싸울 준비가 된 소녀들 이 정도의 뜻으로 해서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 또는 형용사 다음에 전치사 목적어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 정도로 꾸며줄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정리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 뭐 배웠지? 주어. 주어는 몇 개? 6개. 명, 대명, 도명, 투부정, 명사절, 가주어이. 동사 몇 개 있다고? 6개. 단순, 진행, 수동, 완료, 그 다음에 조첨, 혼합. 6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아니지. 짝개념. 짝개념 세 개는 뭐였죠? 전치사 목적어랑 타동사 목적어랑 주어 동사 그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형식으로 넘어갑니다. 1형식은 주어 동사인데요. 체크해야 되는 건 뭐 있다고? 그냥 굳이 알아두면 좋은 거? 그죠? 대열 비동사 주어. 해석은 주어가 있다. 자, 2형식 두 가지 알아두라 그랬어요. 주어 동사 보어인데 뭐였죠? 그지? 감각분사 다음에 보통 형용사나 분사가 온다.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비투 부정사. 얘는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다. 자,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타동사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되는 거는 목적어로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갖는 타동사들이 있다. 근데 얘는 어디서 배운다? 동명사 쪽에서 배운다. 그죠? 그 다음에 4형식 주어 동사 IODO. IODO 해석은 에게 을를. 그지? 그래서 IODO를 바꾸면은 가운데 뭐 들어가? 전치사 들어가. 전치사 3개? to나, for나, o. 이렇게 3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뭘 배웠지? 5형식 배웠죠. 자, 5형식의 체크 포인트는 몇 개? 4개. 첫 번째는 목적 보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그지? 그래서 목적 보어가 명사나 대명사냐, 형용사냐, 분사냐, 투부정사냐, 동명사냐, 아니지. 투부정사냐, ing냐, 아니면 원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졌었고요. 두 번째는 동사에 따라서 목적 보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동사가 뭐 있었지? 사역, 지각, 그지? 변태동사 헬프. 그다음 세 번째 뭐 있었지? 그치. 목적 보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가 수동이라면은 목적 보어는 pp를 쓴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다목적어이. 좋습니다. 그럼 4형식 끝났고 그 다음 5형식입니다. 아니지 5형식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형식 끝나면 이제 뭐 하죠? 수식하죠. 자, 후치 수식 첫 번째 수식은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가 꾸며주는 거. 두 번째는 투부정사가 꾸며줬었죠. 그죠? 할, 하는, 했던 명사. 세 번째는 관계사절이 꾸며줘. 관계사절은 3-7까지 있고 관계대명사 what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네 번째는 그죠? ing나 pp, 즉 분사가 꾸며주는 게 있었고요. 해석은 하는 중인 명사 또는 되는 명사.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그지? 형용사 플러스 알파가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 그래서 the vase full of flowers 하면은 꽃으로 가득 찬 꽃병.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그러면은 주어, 동사, 문장 형식, 수식까지 다 정리를 한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여기까지.